그 지금 기소가 됐다고 하는데 네. 기소가 됐다고 하시는데 어떤 부분으로? 죄명? 예. 죄명은 폭행에 의한 처벌에 폭처법 위반, 네. 그다음에 집단 폭행, 예. 공동 폭행, 그다음에 폭행,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자식은 또 빠른 02년생이다 보니까 술집에 갈 수가 없는데 신분증 위조해가지고서 술집에 다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신분증 위조에 대한 사안. 그 죄명만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초범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사건이 있고 나서도 헌팅 포차를 갔다고 하는데 그게 위조된 그렇죠. 신분증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청원을 올리신 이유가 네. 더 이상 사법기관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월 7일과 1월 10일에 저에 대한 네. 대응.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셨으면은 네. 분명히 이 사건이 다른 양상으로 갔었을 거예요. 예. 엄청나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예. 그다음 또 1월 9일에 그때서라도 경찰이 이건 중대 사건이다. 빨리 네. 인지를 하고 수사를 개시했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그 시기를 놓치게 돼요. 과연 수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때. 이 경찰의 태도 정말 경찰과 검찰 마찬가지인데 피해자 유족이잖아요. 유일한 아버지잖아요 제가. 예. 그 증거 자료를 절대 안 넘겨요. 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이건 제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검찰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 때문에 왜 힘들었냐면은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검찰에게 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말 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 부탁할 수 있는 방법이 민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런 놈인데 정말 수사를 잘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하는 민원을 넣어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제 마음을 비슷한 분들은 같이 한번 좀 민원 좀 넣어더라 예. 주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벌을 덜 받게 하는 일이 제발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민원을 넣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또 다시 뭐냐면 검찰이 그때 안 하던 뭐냐면은 재수사를 한대요 갑자기. 그 민원에 효과 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검찰 수사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민원이 왔다. 구미라든가 경북 지역에서만 온 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많은 민원이 왔다.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검사하고 통화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철저한 수사라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검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아유 아버님 저희 수사가 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라고 하는 말을 딱 듣게 돼요. 수사에 대한 어떤 적극성? 진실을 어떻게든 밝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그 당시에 그 가해자놈의 그 여자친구를 전화번호 알아내는 방식을 딱 듣고 이건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 방법인가 그게. 친구들한테 전화해봐요. 걔 전화번호 좀 알면 안 될까? 예. 7월 달인가? 1월에 사건이 있었는데 7월 달에 현장 검증을 한대. 노래방에서 준경이가 내렸던 그곳까지 쭉 차 타고 한번 가는 거. 그리고 한번 거기 보고. 그리고 나서 기소. 기소의 내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사로 달라진 게 전혀 그렇죠.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소.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재수사는 왜 했으며 현장 검증은 왜 했는가? 21세기의 사법기관인 검찰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니란 태도. 미온적인 수사. 그리고 뭐냐면 제가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모든 게 다 불허예요. 왜냐? 규정을 이유를 들어서 불허 하는데 제가 이제 국민청원에서 썼던 내용은 뭐냐면 피의자의 변호인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거든요. 정보 공개도 가능하고. 근데 피해자에게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규정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이해해요. 그 취지의 이면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은 피해자 유족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사를 하고 그 아픔을 달래줄 테니까 우리 믿고 맡겨달라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는 그 재판에 하나하나 기일, 공판기일, 선고기일 다 참여할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참여하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법원에 판사님에게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보낼 생각이에요. 이러이러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서 재판을 하고 도대체 그 자식은 반성문을 누구에게 쓴 거고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는 반성문을 가지고서 국가가 사법기관이 법원과 검찰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재판인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거기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 재판을 내가 꼭 거기에 참여해야겠는가? 난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피해자 유족 진술서를 보내려고요. 경찰이 뭐 밝혀내고 알아낸 것보다 아버님이 CCTV 직접 보고 그 현장에 찾아가고 이런 게 더 많은 걸 밝혀낸 거 아닌가요? 그건 저도 장담할 수 없죠. 경찰이 조금 더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그거죠. 그 가해자 자식의 우발적 폭행이었다. 저 여자친구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하는 말이 이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가해자 자식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야 나 오늘 한 새끼 패야겠다. 증인들의 증언은 뭐냐면은 그냥 정말 우발적이었대.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은 계획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고 싶은데 저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경찰과 검찰은 알지도 못해요. 그런 증인이 있는 자체도 알지도 못하고 그 통화가 있었던 사실도 아마 알긴 알 텐데 뭐 알아내려고 하지도 않은 것 같던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진짜 CCTV를 엄청 수없이 많이 보셨겠네요. 제일 힘든 부분이 무릎 꿇고 아무튼 중경이가 그 겁에 질려 있는 표정을 보이는데 그 한 열 몇 명의 친구들과 와갖고 이렇게 막 그 프리허그를 하면서 과시를 해요. 그리고 또 때리고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놈들에게도 저는 죄를 묻고 싶어요. 사업적인 어떤 제값을 받아내긴 힘들겠지만은 선량한 의식의 시민들의 지탄을 받게 하고 싶어요. CCTV를 보다 보면은 예. 거기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어른이 계세요. 예. 중경이 폭행 당하고 있는데 본 사람 몇 명 있습니다. 꽤 그 장면을 예. 목격한 분들 한 사람만 거기서 112에 전화를 했어도 죽지는 않았겠죠. 중경이가 그 가해자 그놈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문자를 하거든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 3번 정도가 이루어져요. 3번 정도.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장면 보시면은 찾아가니까 그거 아직 수사 중이에요 하면서 문을 쿵 닫고 들어가 버린 장면이 있어요. 예. 그랬던 사람이 그 가해자의 구속 적부심이 이루어지니까 경찰 측에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요. 제가 안 한다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미워도 그 당사자의 엄마까지 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지금은 욕해요.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냐면은 탄원서 좀 여러분 써달라. 어떻게 벌을 받아야 되고 하는지 탄원서 좀 써달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탄원서를 보내주셨어요. 탄원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을 때 그 가해자 어머니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자기 혼자 아들 둘 키웠다. 자기 힘들었다. 그런 식의 구구절절하고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와요. 우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또 어떤 글을 쓰게 되냐면은 검찰에 민원을 넣어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부탁한다. 그 글이 오르자마자 또 제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와요. 가해자 그놈 데리고 와서 아버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다. 그때 메시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 메시지 봤다. 페이스북 글 자체에 제가 올리는 거죠. 진짜 진실로 저를 만나고 싶다면은 그 가해자 새끼가 노래방 내에서 왜 준경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했는지, 노래방 내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택시에서 내려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한테 말을 해달라. 그 새끼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나한테 그냥 또 답장을 와요. 뭐냐면은 기억이 전혀 안 난다고 하고 그냥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고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 그 엄마도 정말 파렴치해요. 사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증인들 회유하고 아무튼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해요.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많이 삶이 너무 힘드시죠? 그냥 뭐 사실 술만 먹고 살죠. 너무 힘들었던 게 술을 안 마시고 잠을 잤는데 중경이가 꿈에 나왔어요. 우리 중경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너도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올 나이도 아닌데 벌써 오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경이가 꿈에 나와가지고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구미로 돌아가면 안 돼? 그게 이제 제가 중경이 가고 나서 2번 꿈에서 봤었다. 그 자식의 그 파렴치함을 볼 수 있는 게 또 어느 대목에서 나오냐면은 1월 8일 우리 중경이 발인을 할 때 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래도 장례식에는 가보라고 하시대요. 제가 장례식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그때까지 정확하게 좀 몰랐어요. 사실 이 사건의 그 전말에 대해서 정확히 보는 거예요. 네. 그래 와서 인사는 해라. 그래서 그 새끼가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장례식 중경이 장례식에 뻔뻔하게 나타나요. 또 정말 밝은 색의 남색이 있거든요. 밝은 색의 남색 코트를 입고 딱 나타나요. 그래 일단 내가 중경이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저기 뭐야 화장하고 해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지금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너 많이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래 다음에 또 보자 뭐 너랑 나랑은 많이 볼 것 같다 이제 하고 보내요. 저는 그런 류의 새끼들의 사람 어느 정도 알거든요. 글을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 길게 첫 번째 글을 쓰거든요. 2개를 약간 틀어놔요. 장례식에 나타나면서 빨간색 코트를 입고 왔다라고 살짝 비틀어놔요. 내가 저한테 계속해서 이제 뭐냐면 문자를 보내요. 아버님 저 사실 빨간색 코트 입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그리고 그냥 중경이가 저 때린 부분을 빼셨네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어떤 글들이 올라오냐면은 이거 완전 개소리다. 헌팅 포차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올리긴 했는데 뭐냐면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이거 개소리다. 무슨 티가 빨간 코트를 입었느냐. 예. 그 친구의 친구가 뭐냐면 계속해서 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요. 예. 뭐라고 하면 빨간색 코트 말도 안 되는데 개소리다. 계속 그 부분만. 예. 그 부분만 물고 떨어진 거죠. 저는 보고 있었죠. 왜 알고 있으니까. 역시 내 생각대로 이 새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새끼구나.
그런 저 비겁한 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건 다 중요한 다른 건 다 빼놓고라도 딱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걸로 가지고서 물고 늘어져서 자기가 잘못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파렴치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곧바로 올렸어요. 가해자의 이의 신청이 있었다. 예. 자기는 빨간색 코트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 예. 근데 나는 그걸 한번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그 CCTV를 확인해보고 다시 올리겠다라고 올리니까 엄청난 욕이 나오죠 이제. 빨간색 코트를 입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한테 저한테 전화를 해. 아버님 죄송합니다. 예. 자기가 그때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요. 너 그러면 솔직히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말해줘라. 라고 했더니 어찌됐든 그 가족에게 흘러나온 거예요. 제가 들으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가족이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를 계속해서 걔네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현재 청원이 한 3만 5천 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어요. 정말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있어도 2만 명 정도에서 멈추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체계가 어떻게 했느냐면 이번에 을왕리 음주 사고 아시죠? 거기서 청원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하루 만에 40만 명이 청원을 했어요. 그렇게 청원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날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한 점 의혹이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경찰청장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예. 진짜 올바른 사회라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무슨 제도를 바꾸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 20만을 넘어갔고 우리 아이의 수사를 다시 하자, 자, 거기까지는 부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죄를 지었으면 최소한의 죄값은 받게 만들어야 된다. 제도, 원칙, 규정 그걸 따르면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행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청와대 청원을 보니까 제도나 수사기관을 믿고 기다리면 오히려 바보가 되는. 그렇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돼요. 제도나 원칙을 따르면 우리가 믿었던 그 일이 그리고 그 결과가 생겨나야만 되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판은 언제 열리는지. 재판 기일은 전혀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그래서 많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건이 어떻게 결국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그리고 어려운 얘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